자, 우리 오늘은 다항 함수의 결정부터 뒤쪽에 일단 끝내고요. 근데 여기 문제들이 선생님 아마 다 풀어줘야 될 것 같아 거의. 좀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요. 우리 C까지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밑에 학년 때는 처음에는 그 가볍게 유형당 3개만 보고, 두 번째는 전부 보고, 세 번째 볼 때 센시까지 보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은 밑에서 선행이 안 돼 있는 관계로 그냥 한 방에 센시까지 갑니다. 한 방에 그 알펜까지 다 풀도록 하고요. 오히려 이 책을 다 못 끝낼 수도 있어요. 방학 때만 볼 거고. 그럼 얘기했을 거야. 적분 파트라는 게 이게 극한, 연속, 미분, 적분 이렇게 덩어리가 세 군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맨 뒤에 적분 파트는 여러분의 미분 실력이 좀 뛰어나야 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적분의 어려움 같은 경우는요, 뭐 간단하게 보거나 안 보기도 하니까 그렇게 하시도록 하고, 여름방학 때 다시 한번 봐야 될 거야. 근데 되도록 좀 잘 봐갖고 여름방학 때 볼 때 좀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중요한 전화가 좀 올 때가 있어갖고 중요한 전화 아닌데 왜 전화했지? 왜? 업무 처리하는 끝났고. 자. 너이씨. 야, 내일은 니네 몇 시야? 내일은 3시야. 일부 학생들이 3시에 올 수 있어. 내일 와서 2시간 만에 해. 알았어? 모레는 또 2시. 그리고 금요일부터 쭉 3시야. 알았죠? 2시, 3시, 2시, 3시, 계속 3시. 2시, 3시, 2시, 3시. 무슨 게임 같네. 자, 아무튼 우리 다항함수의 결정이라는 걸요. 오늘 보는데 얘는 앞에 부분에 관한 여러분의 좀 이해가 필요하죠. 앞에 부분에 관한 여러분의 이해가 필요하죠. 자, 여기 보면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 플러스 1분의 fx가 2래요. 우리 무한대로 갈 때 극한값은 얘네들의 차수를 비교해서 위에가 높으면 무한대가 되고 아래가 높으면 0으로 가지. 그죠? 동차식일 때 최고차 한 개수비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얘 극한값이 0도 아니고 무한대도 아니고 2라는 건요, 얘네들이 동차식이고 최고차항의 개수비가 1분의 1이라는 소리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fx는 2차식인데 개수비가 2가 돼야 되니까 2x 제곱으로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ax 플러스 b 이렇게 생겼다고 놓고 우리 이제 a, b 값을 구하러 갑니다. 근데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면요, a, b를 다 구할 수 있죠. 여기다 집어넣으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 x제곱 마이너스 1 인수분해 했고요.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이 된다를 쓰면은요, x에다 1 집어넣으면 분모가 0으로 가잖아. 그죠? 그러면 0분의 무한대, 0분의 c는 모두 무한대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 그러면 이런 상수값이 나오기 위해서 얘가 0분의 0꼴이 돼서 형태 변화를 해줘야 돼. 그래야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얘도 1을 집어넣은 2 플러스 a 플러스 b가 0이 돼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b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니까 이걸 여기다가 집어넣어요. 그럼 두 번째 2x제곱 플러스 ax b 대신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를 넣는 거야. 그럼 얘는요, 요걸 a로 묶어주면 x 마이너스 1을 더하기 얘네 둘이를 2로 묶어주면
x제곱 빼기 1이잖아. 그지? 그래서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얘를 x 마이너스 1로 묶어주면은요. a 남고 2x 플러스 2. 2x 플러스 2 플러스 a. 자, 첫 번째 조건을 요 식에다 대입해서 얘를 x 마이너스 1 그리고 2x 플러스 2 플러스 a라고 쓸 수가 있겠다. 예, 그래서 영인자를 이렇게 뽑아냈잖아. 그래서요. 그럼 이 영인자를 약분하고 나서요. x에다 1 대입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2분의 1 대입하면 2 더하기 여기다 1 대입하는 거지. 4 더하기 a가 되겠네. 4 더하기 a가 되고 걔가 마이너스 1이라고 돼 있다. 그치? 그럼 a는 얼마니? 우진아, 신우진. a는? a는 마이너스 6. a에다가 여기다 마이너스 6 집어넣으면 플러스 6 빼기 2가 되니까 b는 4가 돼서 fx는 2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4가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f 마이너스 1을 구하려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요 12가 문제에서 요구가 답이 되겠다. 이게 다항식의 결정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내가 풀어야 될 거 한번 볼까?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가 이거 위에 거 그냥 그대로라 안 풀고요. 다음 문제 보러 가봅시다. 자, 여기서는 나중에 평가원 문제나 여러분이 모의고사 보면 잘 나오는 테크닉인데요. 좀 전에 설명했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x의 n제곱분의 fx가 a다. 뭐 이런 조건이 주어지면은요. 무한대로 갈 때는 위에가 높으면 무한대, 아래가 높으면 0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동차식일 때 a가 나올 수 있으니까 얘는 fx는 가장 높은 항이 x의 n제곱이고 그때의 개수는 a야. 이렇게 생겼어 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두 번째 이런 조건도 잘 나와요. x가 이번에 n이 두 번째는 x가 0으로 갈 때가 나옵니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의 m제곱분의 fx가 b다. x가 0으로 갈 때가 나와요. 예? 예. 저 위에 걸 조건 잘못 쓰네. 이게 n이 아니지. 바보 아니야? x가 무한대로 갈 때 쓰세요. 자, x가 무한대로 갈 때 여기 최고차항을 구할 수가 있는데요. x가 0으로 갈 때 이런 식이 나오면 이해는 좀 이따 할게요. 이해는 좀 이따 하고 일단 결론부터 쓰면 얘 fx는요. 최고차항은 몰라 앞에는. 그런데 가장 차수가 낮은 항이 x의 m제곱이 되고 개수가 b가 되는 성질입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일단 외우세요. 위에 건 아는 거고 밑에 건 좀 이따 이해를 시킬 거야. 근데 이해 못해도 외워서 푸세요. 예. 자,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 세제곱분의 fx가 2고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제곱분의 fx는 3이야. 이런 조건이 있으면 얘를 보고 fx는 최고차항의 x세제곱이고 개수는 2야. 그지야? 그리고 오른쪽 걸 보고 0으로 갈 때는 최저차항을 가르쳐주는 건데 최저차항은 x제곱이고 개수는 3이야. 끝. fx를 다 준 겁니다. 알았지? 만약에 얘가 여기가 1제곱으로 돼 있으면 최저차항이 x의 1제곱이고 개수가 3이야. 그럼 중간에는요 x제곱항은 모르는 거니까 이렇게 문자 상수를 이용해서 표기하고 얘를 구할 수 있는 조건을 더 주겠다. 자, 그럼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따져보도록 하죠. 자, 이걸 따져보면은요.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데 x 제곱분의 x 세제곱 같은 건 어떻게 될까? 야, 이거 약분하고 x의 1제곱 해서 0이 될 거 아니야. 그죠?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데 x 제곱분의 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이 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이거 약분해 갖고요. x 더하기 1이 돼서 0 집어넣으면 1이 되는 거야. 아, 요렇게 생겨야 요걸 2라고 할까? 그럼 얘가 2가 돼서 요게 2가 되는 거지. 요런 정보를 이용해서 얻을 수 있는 건요 최저차항이에요. 만약에 얘가 1차식이 있으면 어떻게 되게? x가 0으로 가는데 x제곱분의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x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 얘는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이것분의 이거는 x, 이것분의 이거는 2, 이것분의 이거는 x분의 1이 돼서 얘가 0분의 1꼴이 되는 거잖아. 그죠? 0분의 1은 뭐라 그랬지? 무한대라고 얘기했지 선생님이. 그래서 얘가 무한대가 나와요. 자, 0이 나오거나 무한대가 나오는 걸 써먹을 게 없다고. 근데 얘가 2가 나왔다. 0으로 가는데 2가 나왔다는 건 요 위에 있는 식의 앞에는 몰라도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생겼다는 소리야. 그래서 요거를요 그냥 외워서 사용을 하시도록 하세요. 외워서 사용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박스 쳐서 야 무한대로 갈 땐 최고 차항을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박스 친 식이 최고 차항이 x제곱이고 개수는 3이다. 뒤에는 모른다. 알았지? 물론 이 박스 안에는 fx 빼기 x 세제곱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얘를 이용해서 0으로 갈 때는 최저차항을 가르쳐 준 건데 최저차항이 x고 앞에는 몰라. 최저차항이 x고 개수가 4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 얘를 풀어보면 fx는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그 뒤는 몰라. 그런데 얘는 여기만 알고 앞에는 몰라. 그럼 둘이 이용해서 fx를 다 구한 거지.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4x라고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답니다. 그런 다음에 fx를 이거로 나눈 나머지는 f-1 요 식이 0이 되는 x값을 대입하면 되는 거지.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마이너스 1 플러스 3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2가 답이 되겠습니다. 알았지? 자, 그 다음에 네. 차수가 같으면 어떻게 해요? 와, 둘이 차수가 같을 수가 없지. 그럼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없죠. 차수가 같을 수도 있겠다. 그럼 개수도 같아지겠지. 하나만 있어야 돼. 다르게 나와요. 다른 거는 만족할 수가 없지. 하나 개수가. 차수가 같은 개수가 같은 값이 나오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얘는 똑같이 생긴 문제 아니야. 그죠? 똑같이 생기진 않았네. 요거 둘 중에 상문제 하나 풀어줄까? 이거 너무 어렵다. 이거 101번은요. 동그라미 쳐보세요. 내가 동그라미 치는 거 다루지 않겠다는 소리지? 우함수, 기함수 이런 조건이 나와서 여러분한테 너무 어려워. 그래서 요거를 풀어서 가보도록 하죠. 얘는요. 좀 전에 얘기했잖아. 다항함수 fx가 있는데 얘는 분모가 2x-3이니까 얘네들이 동차식이고 개수비가 a가 돼야 되니까요. fx 빼기 4x 제곱 요렇게 생긴 식은요. 얘네들의 개수비가 a가 돼야 되니까 2ax 플러스 이런 식으로 생긴 거야. 근데 여기 x-1로 돼 있으니까 그냥 b라고 나요. 그럼 fx는 4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 이렇게 생긴 거다. 그죠? 그 다음에 아까 해봤지. 맨 처음 문제 풀었던 거.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4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가 마이너스 2가 나온다. 이런 조건이면 야 x에다 1 집어넣으니까 분모가 0으로 가잖아. 그럼 일단 얘는 여기도 1을 대입한 얘가 0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b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 두 번째 저식 4x제곱 플러스 2ax b 대신에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요거는 2a로 묶어서 x 빼기 1 더하기 얘는 4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x 빼기 1 그래서 얘는 x 빼기 1로 묶어서 4x 플러스 3 이쪽은 2a 식이 이렇게 된다는 걸 수가 있겠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정리해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x 빼기 1에 4x 플러스 4 플러스 2a 약분하고 1 대입하면 8 플러스 2a인데 그게 마이너스 1이니까 2a는 마이너스 10 a는 마이너스 5 되는 거야. 그래서 그리고 a에다 마이너스 5 집어넣으면 얘가 얼마야? 6이 되겠지. a만 a만 구하려니까 a는 마이너스 5. 답이 되는 겁니다. 알았지? 요 유형 하나 후딱 풀어보시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내용 가도록 하죠. 그 다음 내용은요, 샌드위치 정리라는 걸 봐요. 샌드위치 정리. 자, 샌드위치 정리라는 걸 좀 설명을 하면, 리미트, 노. 자, fx라는 함수하고 gx라는 함수하고 항상 얘가 커. x에다 얼마를 집어넣든 얘가 커요. 그럴 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는 당연히 항상 gx가 크니까 극한값도 얘가 더 크겠지 라고 하면 틀립니다. 얘가 같아질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fx라는 함수가 1 빼기 x분의 1이야. gx라는 함수가 1 플러스 x분의 1이야. 그럼 항상 얘가 클 거 아니냐. 1 빼기 x분의 1보다 1 플러스 x분의 1이 클 거 아니야. 그런데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1 빼기 x분의 1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x분의 1 얘가 0, 얘가 0이 되니까 둘 다 극한값은 1이 돼서 같아지는 경우도 발생을 한다고. 알았지? 그래서 극한값은 등호가 붙어야 됩니다. 극한값을 구하면 자,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이 샌드위치 정리라는 걸 배우게 돼. fx라는 함수하고 gx라는 함수 사이에 hx라는 함수가 이렇게 껴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얘가 a로 갈 때 극한값을 되게 구하기 힘들 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를 구해. 얘도 구하고 얘도 구하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hx라는 값은 이 값과 이 값의 사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걸 샌드위치 정리라고 해요. 그래서 원주율을 구하는 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원주율을 어떻게 구할까? 이 방법을 이용해서 구하기도 한다고. 원주율 파이는요 무리수잖아. 3.141592 죽을 때까지 써도 이걸 못 쓰죠.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의 슈퍼컴퓨터들이 지금 모두 다 원주율을 구하고 있어. 모두 다 구하고 있어. 절대로 못 구해 끝까지. 그런데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이 원주율을 구하느냐에 따라서 슈퍼컴퓨터의 능력을 측정하기도 하는 거야. 그러면 원주율을 어떻게 구해야 되는데? 원주율이 뭐예요? 지름에 대한 원의 둘레의 비를 원주율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름이 1인 원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둘레의 길이는요, 여기다 만든 이러한 외접하는 정사각형의 둘레의 길이 4보다 작겠지. 그잖아. 요 안에 요렇게 내접하는 정사각형의 둘레의 길이, 이 길이가 얼마야? 2분의 루트 2가 2 루트 2보다 크겠지. 그죠? 그 다음에 얘를요, 팔각형으로 바꾸는 거야. 정팔각형. 얘도 정팔각형. 이때부터 우리가 그냥 구하기 쉽지 않겠지? 그 다음에 정십육각형, 정삼십이각형, 둘레의 길이를 컴퓨터는 계산할 수 있겠지. 그죠? 그런 식으로 극한값을 구해가면 외접하는 정다각형하고 내접하는 정다각형의 둘레의 길이 사이에 파이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수점 아래로 한 자리 한 자리씩 더 들어가는 거지. 자꾸 구해서, 그래서 샌드위치 정리로 이런 극한값을 구하기도 한답니다. 아무튼 이걸 샌드위치 정리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걸 여러분한테 내는 문제는요, 되게 쉽게 나와요. 어떻게 쉽게 나오는지 보도록 합시다. 자, fx라는 함수가 2x 플러스 3과 2x 플러스 7 사이일 때 그걸 세제곱하고 x 세제곱 플러스 1로 나눈 거의 극한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이거의 세제곱은 이거의 세제곱과 이거의 세제곱 사이겠지? 그리고 얘를 x 세제곱 플러스 1로 나누면 이거를 x 세제곱 플러스 1로 나누고 이걸 x 세제곱 플러스 1로 나누는 거 사이가 될 거 아니냐. 그죠? 그랬을 때 얘의 극한값은 얼마야? 무한대로 갈 때. 얘도 3차식, 얘도 3차식이잖아. 그죠? 그럼 최고차항의 개수비 1분의 2의 세제곱. 얘의 극한값도 1분의 2의 세제곱. 그래서 fx의 세제곱 나누기 x 세제곱 플러스 1의 요 극한값도 8이 된다. 이렇게 풀어주는 거야. 그래서 풀이 자체는 쉬워요. 시키는 대로 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뭐 얘는 양변 x제곱 플러스 1로만 나눠주면 되니까. 자, 그 다음 문제. 이렇게 될 때 이거에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극한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얘의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는 얘의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얘의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극한값 사이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얘는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요,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가 돼요. 얘도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럼 얘의 극한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다. 그죠? 그럼 이 극한값을 어떻게 구해? 위아래를요, 요게 나오도록 gx로 나눠주는 거야. gx의 제곱으로 나눕니다. 얘를 gx의 제곱으로 나누면 gx분의 fx, 얘는 gx분의 fx의 제곱, 얘는 2가 되겠지. 그죠? 그럼 다음 얘의 극한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2라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6이 되니까 마이너스 3이라고 이렇게 구하는 걸 샌드위치 정리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샌드위치 정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도록 하세요. 105번? 다음 페이지 105번. 혹시 이놈의 자식들 못 풀 수도 있으니까. 자, 얘는 어떤 수의 절대값이 1보다 작다라는 건 절대값의 정의. 지우야, 절대값의 정의. 뭘 절대값이라고 하는 거야? 0에서 떨어진 거리. 그렇지. 0으로부터의 거리를 절대값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 동그라미 친 애가 절대값이 1보다 작다라는 거, 0으로부터 거리가 1보다 작다라는 소리야. 그럼 얘는 요 사이에 있겠지. 그죠? 그래서 이 식의 절대값이 1보다 작다라는 건 fx-4x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라는 소리가 되겠다. 그럼 fx는
양변에 4를 더해서 4x-1과 4x 플러스 1 사이인 거야. 그러면 요걸 제곱한 것과 요걸 제곱한 거와 요걸 제곱한 거 사이에 x제곱이 있겠지. 얘를 뭘로 나눠?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5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5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5로 나눈 다음에 야 이게 극한값 얼마야? 2차식 최고차항의 개수 2와 4의 제곱 얘도 2와 4의 제곱 8이 되겠다. 그치? 그럼 얘의 극한값도 8이 되는 거야.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 뒤에 문제들은요. 예. 여러분한테 함수나 도형이 주어진 다음에 이 함수나 도형의 길이비, 넓이비, 길이나 넓이를 x의 함수로 표현한 다음에 그 식의 극한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다. 그래서 얘는 선생님이 다 풀어줘야 돼요. 외워서 푸세요. 그럼 여기서 푸는 것 중에 반 이상이 내가 나눠준 RPM에서 나올 거야. 그럼 그걸 이용해서 잘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거 풀고 센시를 어느 정도 풀까? 좀 나가면 되겠네. 자, 센시 한 페이지 정도까지 오늘 나가보면 할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함수 y는 2x-2의 그래프 위에 두 점 a 3,2와 p x,y가 있네. 자, 이 p는 x좌표가 x잖아. y좌표는요. 이게 함수의 관계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되겠지? 그런 다음에 요점 q의 좌표는 어떻게 되겠어? 야, 요렇게 x좌표 같으니까 x고요. y좌표는 얘랑 같은 2가 되겠다. 그렇지? 그리고 h의 좌표는 x,0이 되는데 여러분한테 aq 대 pq의 길이를 함수로 표현해요. 그럼 aq는 요 길이잖아. 그치? aq의 길이 어떻게 구해? aq의 길이는 요 길이니까 x 빼기 3이 되겠지? x 빼기 3. pq의 길이는 요 길이니까 요거 빼기 요거 하면 되겠지. 그치? 예. pq의 길이는 루트 2x-2 빼기 2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고. 그런 다음에 이 식에 x가 3의 오른쪽으로 갈 때 리미트 x 플러스 3을 구하 x 3 플러스를 구하라는 거야. 유리화해서 답 쓰면 되겠지? 그죠? 식만 세우고 나면 이 식의 극한값을 구하는 건 쉬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죠. 밑으로 내려가서.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y는 2x제곱이 있대. 그러면 이거 위에 점을 x좌표를 t라고 하면 y좌표가 2t제곱이 될 거야. 근데 여기서 뭘 구하라고 되어 있냐면 P를 지나고 OP와 수직인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의 Y좌표 Y좌표나 FT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요 직선을 구해야 되거든. 이 직선. 자, 이 직선이 지나는 점은 얼마야? 이거 T, 2T 제곱이 되겠다. 기울기는 어떻게 구할까? 김우진 군, 얘 기울기 어떻게 구해? 얘 기울기를 구하려면 일단 어떤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야 되냐? OP와 수직이라고 돼 있잖아. OP의 기울기를 구해야 돼서 자, 여기가 0,0이니까 요거 기울기는요. 이거에서 이거 뺀 거구나. 이거에서 이거 뺀 거지, 그죠? 그래서 쟤는 기울기가 t 빼기 0분의 2t 제곱 빼기 0이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얘가 기울기가 2t예요. 얘가 2t면 얘는 기울기가 얼마? 얘랑 수직이니까 얼마나 기울지? 마이너스 2t분의 1이 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요 직선은 어떻게 구해요? y는 기울기 쓰고 x에서 지나는 점의 x좌표 빼주고요. y좌표는 뒤에다 이렇게 더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FT는
y절편 아니야. x에다 0 넣으면 되지. 이거의 y절편을 구하는 거잖아. y축과 만나는 점의 y좌표. y절편 여기에다가 0 집어넣으면 얘네들이 곱해서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2t 제곱이 되겠답니다. 예. 그런 다음에 뭘 구하래?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2분의 1 플러스 2t 제곱. 그냥 2분의 1 나오는 거야. 여기다 용집하면 되니까. 식만 구하고 나면요 극한값 자체를 구하는 건 되게 쉬워요. 알았지? 자 여기까지 풀도록 하시고요. 뒤에 문제가 약간 어려웠어요. 약 15분 뒤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센시의 첫 번째 페이지까지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스텝2의 남은 문제 3개 또 풀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센시. 선생님이 센시를 푸는 이유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예. 네. 여러분이 배운 이론을 어려운 문제에 적용시켜서 푸는 훈련을 하는 게 여러분이 1등급을 가기 위해서는 1등급 또는 2등급을 가기 위해서 자기가 다루는 문제의 난이도를 높여야 돼. 그래서 고난도 문제를 중학교 때부터 센시까지 풀린 애들은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거의 1등급을 맞더라고. 중학교 때부터. 예.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센시까지 센시를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센시에 있는 이렇게 고난도 문제를 평소에 계속 다뤄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풀리는 거예요. 예. 선생님 풀이를 이해해서 풀라고 노력을 해주세요. 자, 센시는 선생님이 다 풀진 않을 거예요. 예. 반 이상은 풀어줍니다. 그럼 내가 안 푸는 것도 해설 보고 풀라고 노력을 해주시도록 합니다. 왜 내가 다 풀면 여러분이 안 늘어. 그래서 반 정도 살짝 오버해서 반보다는 많이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108번부터 보자. 108번. 자 108번 보니까 뭐 앞에하고 비슷해요. 얘가 x는 k야. 그러면 점 A는 x좌표가 k고요. y좌표는 이걸 이용해서 루트 4k가 되겠지. 요 점의 좌표는 라인아 k 콤마 응? y는 루트 x에 있으니까 응? 루트 k x좌표가 k니까 y좌표는 루트 k. 예. 네. 우리 나이 자꾸 시켜야지 얼굴 빨개지는 게 너무 재밌어. 얘 익숙해지면 익숙해지면 나중에 뻔뻔해지게 돼. 그것도 일종의 스트레이지 컴플렉스인데요. 선생님 고2에 올라갈 때 그 해에 완전히 거의 털었습니다. 우리 때는 그 학급 회의라는 게 있었어요, 얘들아. 그래서 일주일에 1시간 동안 학급 회의를 해. 반 회장이 나가서 회의를 진행해서 학급에 일어나는 일. 그래서 회장은 아니었고요. 무슨 부장이었어 나도. 근데 전날 일기장 선생님 고1 때 일기를 썼거든요. 일기장에다가 내일 학급 회의에서 뭘 얘기할까? 일주일에 한 번이잖아. 이런 얘기를 한 번 해야겠다. 뭐 3월달에 이제 환경미화 같은 걸 하잖아. 환경미화 안 하나 요즘? 우리 3월달에 환경미화를 했거든. 그러면 곧 환경미화가 다가오는데 자기 주변은 좀 자기가 깨끗이 치우고 좀 날짜를 정해 갖고 우리 스스로 좀 청소 시간에 좀 먼지도 털어내고 좀 깨끗이 하고 어떻게 유리창 같은 경우 미리 닦아 놓으면 환경미화 앞두고 좀 우리가 늦게까지 남는 일이 좀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 뭐 그런 얘기를 원고를 써요 일기에다가. 그래서 원고를 다듬어. 한날 학급 회의인데 원고를 다듬어. 그리고 학급 회의 시간에 손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그때 우리 반 애들은 나를 야 쟤는 진짜 말 잘하는 애다 그렇게 기억을 해. 선생님이 그렇게 한 이유는 나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게 되게 불편했거든. 얼굴이 빨개지고
그 음악 시간을 실기할 때가 미칠 것 같았어. 노래를 불러야 하잖아. 애들 앞에서 연주를 하고.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나는. 그거를 극복하는 방안 중에 애들 앞에서 발표를 하자가 있어. 선생님 학급 회의마다 손들고 그렇게 발표를 했어. 그 전날 원고를 작성을 해야. 그렇게 1년 정도를 하니까 남들 앞에서 얘기하는 게 굉장히 편해지더라고요. 굉장히 편해졌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학원에서 니들하고 수업도 하지. 그때 그걸 내가 극복을 못했으면 학원 강사는 영원히 못됐을 거야. 그래서 선생님 개인적으로 공부에도 신경 썼지만 나의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공부보다 더 중요했던 것 같아. 그걸 했던 게. 예. 선생님은 그 동아리 짱도 했습니다. 고2 때. 애들이 후보가 5명인데 다 안 한대. 그래고 야, 제가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뭐 도서관 가서 그때 인터넷이 이렇게 발달 안 했잖아. 회의 주재하는 거. 애들하고 회의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그런 거 책들을 읽고 그러면서 좀 적극적이고 앞에 나서는 기회를 자꾸 만들었죠. 예. 선생님 인생에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불편한 건 뭘 하면 돼 자꾸. 그거를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일들을 계획을 세워서 하면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또 공부 잘하게 하느니 그잖아. 내가 수학이 약해. 그럼 어떻게 하면 수학을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서 시간을 내서 실행을 하면 돼요. 우리 중학교 2학년 중에 그런 애가 있어요. 머리는 좋아. 근데 계산이 너무 잘 틀려. 그리고 수식을 못 써, 얘가 잘. 그래갖고 정말 잘하는데 S반이라는 데를 못 가. 자꾸 틀리니까. 그래서 중에는 S반, A반, B반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걔가 A반인데 어떨 땐 100점 받고 수리 계산이 많이 안 나오면 어떨 때는 뭐 80점대까지 나와. 얘가 점수 폭이 막 심한 거야. 이번 방학 때면서 얘가 선생님 저 그 수리 계산 이거 좀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너 그거 문제집 1, 2학년 거 풀면 돼. 수리 계산 문제 따로 있거든. 아 그래요? 그거 사와. 그거 하루에 뭐 5페이지씩만 풀자. 네, 좋습니다. 사왔더라고 어저께. 그래서 사왔는데 어떻게 할 거야? 너 여기다 날짜 적어. 날짜를 1월 6일, 1월 5일, 1월 5일 5페이지 적고 1월 6일부터 또 5페이지 적고 하루에 5페이지씩 풀고 채점하고 틀린 거 고치고 6개월 안에 끝나는 거 2학년 거까지 매일 하는 거다. 저 방학 때는 조금 더 해도 될까? 방학 때는 조금 더 하는 게 좋지. 시간이 많으니까.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면은요, 여러분이 부족한 부분들을 이렇게 채워가는 거예요. 지금 고1께 약한 사람들이 있을 거야. 아니야. 여러분 대부분 고1께 약하다기보다는 고난이도 문제가 약해. 고난이도 접근 능력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센시를 봐야 돼요. 선생님 진도 안 나가더라도 센시를 봐야 됩니다. 야, 센시 풀이는 인터넷 뒤져보면 다 나와 있어. 그잖아. 인터넷을 보면 센시가 올리는 선생님들이 있다니까. 그리고 뭐 QR 코드로 뭐 보는 방법도 있고 그럴 거야 아마. 내가 굳이 안 풀더라도. 그러면서 고난이도 문제 풀이에 대한 능력을 자꾸 키워가야 됩니다. 2등급에서 1등급 가려면 무조건 어려운 문제 많이 풀어야 돼. 니네가 내용을 몰라서 틀리진 않아. 중간고사 가서 틀릴 때. 어려운 문제를 못 풀어서 틀리는 거야.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갖고요. 예. 시간을 투자하면 꾸준히 투자하면 바뀝니다. 근데 그걸 뭐 일주일에 한 달로 잡으면 안 돼. 6개월은 잡아야지. 6개월은 이렇게 한다. 그래서 그거를 실행하면 이제 바뀝니다. 예. 그걸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생님도 고 2학년 1학기 때, 선생님 그때 목표가 전교 1등을 하는 거였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과목별로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보고, 시작을 했지.
3학년 첫 주부터 선생님 시험 대비를 했어. 3학년 1학기, 2학년 1학기 첫 주부터 3월 달에. 첫 주부터 어떻게 하면 내가 전교 1등을 할 수 있을까? 예. 그래서 6개월 밀어붙였더니 2등 했어. 1등 못하고 젠장은. 영어가 지문이 교과서 밖에서 나오는 게 어쩔 도리가 없더라고요. 단기간에 영어를 그렇게 끌어올리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영어가 제일 약했거든. 그래서 영어를 80점대를 받는 바람에 선생님 평균이 97점이 넘었어 그때. 거의 다 100점 맞은 거예요. 빼고. 근데 영어 때문에 평균이 95점 정도 되는 애가 1등을 했어. 영어가 단위가 높잖아. 알지? 영어가 3, 4단위 보통 하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B를 맞아버리면 다른 뭐 암기 과목 1, 2단위짜리 B 맞는 것보다 타격이 크지 지금. 근데 2학기부터 이제 내신이 중요하지 않아서요. 수능이 중요하잖아. 지금도 그렇지만. 내신은 뭐 1점대 든 것만 유지를 하자. 그리고 수능에 그때부터 올인을 시작했죠. 네? 수학 잘하려고 일주일에 연습장 한 번 풀기. 그거 3학년 올라오면서. 수능 일주일에 연습장 한 번씩 썼어요. 한 번씩. 하루에 8시간 이상 수학을 해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딱 6개월 지나니까 내가 1등. 우리 학교에서 나보다 수학 잘하는 애 없어. 딱 6개월이야. 보통 변하는 데 한 6개월 정도 걸려요. 예? 올해 이제 벌써 2번째 주입니다. 그죠? 예? 1월 1일 날 계획 세우는 것보다 1월 둘째 주에 계획을 세우는 게 더 좋아. 예. 좀 생활에 리듬이 생길 때. 솔직히 다음 주부터 확실한 리듬이 6주 동안의 리듬이 생기잖아요. 7주 동안. 똑같은 시간표대로 여러분이 생활을 하잖아. 학교만 가는. 요 리듬에 맞춰 생활 구성을 해서 예, 좀 발전할 수 있는 일들을 계획하고요. 실행을 한번 해봐요. 학원 다니니까 학원 진도에 맞춰서. 자, 여기가 0,0. 그러면 OA는 2점과 2점, 2점 사이의 거리잖아. 2점 사이의 거리는 항상 루트. 이거에서 이것 빼서 제곱하고 더하기. 이거에서 이것 빼서 제곱하고. 이게 OA가 되는 거지. 그죠? 자, OB는 2점과 2점 사이의 거리니까 루트. 이거에서 이것 빼서 제곱하고 더하기. 이거에서 이것 빼서 제곱하고 빼기. 뭐 유리화해서 그냥 값 내면 되지? 그렇죠.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얘는요, 여러분이 푸는 모든 문제집에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상문제긴 하지만 RPM에도 나와 있어요. 예, RPM에도 분명히 나와 있을 거야. 예. 자, 이렇게 y는 2분의 1 x제곱이 있고요. 거기에 어떤 원이 이렇게 일사분면에서 교점 p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P에 대하여 P와 원점 5를 지나며 중심이 Y축에 있는 원 C가 있다. 점 P가 이거의 그래프를 따라 원점에 한없이 가까이 P가 점점 원점으로 갈 때 요 원의 중심의 좌표의 극한값을 구하래. 자, 이 원은 조건이 이건 거야. 야, Y는 2분의 1 X제곱이 이렇게 있잖아. 그지? 원점과 요 위에 한 점을 지나는 원의 중심의 극한값을 구하는 거야. 이 점이 여기 가까이 들어오더라도 야, 원점과 얘를 지나는 원은요 굉장히 작아질 수 없다고. 야,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원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 원의 반지름이 확 줄어들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이 원의 반지름에 해당하는 요 거리의 극한값을 구하라는 거야. 그래서 얘는요, 이 원의 중심의 좌표를 0,C라고 놓고 변하는 수가 요 점의 좌표거든. 이 점의 좌표를요, x 좌표를 t라고 놓으면 y 좌표는 얼마일까요? 2분의 1 t 제곱. 재밌어.
2분의 1 t제곱이 됩니다. 예. 그런 다음에 C하고 T 사이의 관계를 알아야 T가 요점이 여기로 간다는 건 T가 0으로 간다는 뜻이야. T가 0으로 갈 때 C를 T로 표현을 해야 돼요. C를 T로 표현하려면 얘네들 사이의 관계식을 알아야겠지. 관계식은요. 원이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는 같다가 되겠지. 그치? 자, 요 길이는 C가 되고 요 길이는 요점과 요점 사이의 거리니까 루트 t에서 0 빼서 제곱하고요. 더하기 2분의 1 t제곱에서 c를 뺍니다. 그걸 제곱하고요. 얘네들이 같다야. 자, 양변을 제곱하면 얘는 c제곱이 되고 얘는 t제곱 플러스 얘는 이거 제곱하면 4분의 1 t의 4제곱 둘이 곱하고 2배하면 마이너스 ct 제곱 그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플러스 c제곱이 됩니다. 그럼 이거 없어지고 요게 넘어가서 ct제곱은 t제곱 플러스 4분의 1 t의 4제곱 그럼 c는 어떻게 돼요? 양변을 t제곱으로 나누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 다음에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야 요점이 원점으로 간다는 거 t가 0으로 간다는 거야.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이 값을 구해보면 극한값이 1이 되겠지. 여기 0 집어넣으면 그치?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이 점을 아무리 가까이 가도 그러니까 y는 2분의 1 x제곱에 요 점과 바로 옆에 있는 점을 지나는 x축에 접하는 거는요. 원의 반지름은 그렇게 작을 수가 없다고. 네, 그래서 이 원의 중심의 극한값이 0,1이 되는 겁니다. 알았지? 예. 자, 그 다음 문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 5에 한 점 A가 있다. 어쩌고 저쩌고 되는데요. 얘는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테크닉에 이용이 돼요. 중학교 3학년 때 이런 테크닉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삼각형이 있는데 얘가 5고 얘가 3이고 이 길이를 몰라. 수직이라고 하죠. 그럼 쉽잖아. 이 길이 알아야 되는데 6으로 할까? 이 길이가 6이야. 그랬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래. 어떻게 구해? 자, 여기다가 내린 수선에 대해서 이 길이 h를 구해야 되지. 저 길이 h를 구하는 테크닉. 어떻게 하냐면요. 요 길이를 a라고 놔요. 그럼 요 길이는 6-a가 되겠지. 그지? 그러면 h의 제곱은 이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 5제곱 마이너스 6-a의 제곱 이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 3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근데 얘네 둘 다 h의 제곱이니까 얘랑 얘랑 같아야 되잖아. 그지? h는 빠지고 이거 풀면 a가 나오고 있어 안 나오고 있어? 나오겠지. 그지? 그래서 a값 알면 a값을 구하면 h도 구할 수 있겠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테크닉이에요. 여러분들 피타고라스 정리 파트에 있는 테크닉이야. 여러분은 수원에서 이걸 삼각비를 이용해서 넓이를 구할 거예요. 삼각함수라는 단원에서 이걸 배울 거라고 이 넓이를 구하는 걸. 근데 일단은 이런 방법을 써서 얘 넓이를 구할 수가 있겠다. 이게 나오잖아. 이거 풀면 a제곱 없어지니까 a가 그냥 딱 나와요. 예? 자, 요 테크닉을 여기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은요. 반지름이 3인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위에 한 점 A에서 반지름이 R인원을 그려요. 얘는 반지름이 R이야. 요것도 R이야. 그랬을 때 요 지름과 만나는 점 R과 두 원의 교점을 연결한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래요. 그럼 여기 있는 삼각형에서 요 삼각형에서 요거 둘이 합동일 테니까 이 넓이를 2배 하면 되겠다. 근데 지금 알고 있는 게 지금 요 길이 얼마야? 요 길이 모르지. 요거 말고
요렇게 삼각형을 이렇게 요렇게. 그러면 요 길이가 h인데 이 길이는 얼마? 3이야. 이온의 반지름이니까 그죠? 여기는 r이야. 그지? 조면랑 똑같아요. 이 길이를 a라고 놓으면 이 길이는 요 길이도 3일 테니까 3-a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하고 같을 거 아니야. 이거 수선일 때. 그래서 3의 제곱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의 제곱은 r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전개하면 9 마이너스 9 플러스 6a 마이너스 a 제곱은 r 제곱 마이너스 a 제곱이 돼서 a 제곱 9 없어져서 a는 6분의 1 r 제곱이 되는 거야. 이 길이가 6분의 1 r 제곱이다. 그럼 이 h를 구하는 거지. h는 루트 이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 r 제곱 더하기 빼기인가? 빼기지. 아우 바보. 자,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빼야죠. 이거 제곱은 36분의 1 r의 4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럼 얘를요 루트 36으로 통분해서 36 r 제곱 마이너스 r의 4제곱. 얘를요 r 제곱을 뽑아서 밖으로 나오면 r이 되겠다. 그리고 r제곱 뽑았으니까 36 마이너스 r제곱 36도 6으로 나올게요. 그래서 높이 h가 6분의 r 루트 36 마이너스 r제곱이 됨. 자, 그럼 저 넓이는요 이 넓이 sr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얼마야? 요 길이. 요 길이는 r이라고 나와 있잖아. r 곱하기 높이는 이거 6분의 r 36 마이너스 r 제곱. 그지? 요거를 2배야. 요 사각형의 넓이가 나오겠다. 얘를 뭘로 나누래? 루트 6 마이너스 r로 나누고 r이 6으로 갈 때 극한값을 구하라는 겁니다. 루트 6 마이너스 r이지. 야, 요거 약분하고 정리해보자. 리미트 r은 6으로 가. 그런데 분모가 루트 6 마이너스 r. 여기는 6 r 제곱. 요거를요 루트 6 플러스 r 루트 6 마이너스 r 한 다음에 약분하면 되겠지? 그리고 r에다 6 집어넣으면요 분모는 6만 남고 6의 제곱 루트 12가 되겠다. 그지? 그래서 요거 약분해서 요게 2루트 3이니까 12루트 3 되겠어요. 좀 복잡하죠? 천천히 잘 풀어보세요. 요거 풀어보고 센시에 몇 문제 풀어서 오늘 끝내도록 할게. 거기까지 일단 선생님이 진도 나오면 다 풀어야 돼. 그래서 시간 어느 정도 거의 충분하게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시하세요.